네, 오늘장 선전략 시간입니다. 17년 만에 가격 제한 폭이 15%에서 30%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짙은 관망세를 보여주면서 양시장 모두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맥이 확 풀립니다. 시장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미리 점검을 해보고 또 대응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즈미스트의 김영철 팀장, 김종효 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거래 대금도 줄어든 것은 네. 사실입니다. 기대감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긴 한데요. FOMC의 영향을 더 받을 것으로 시장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재료도 없고 유동성에도 의지를 할 수 없다 보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정말 시장 올라가기 힘든 건가요? 사실 뭐 이번 주 한 주까지는 좀 관망 심리가 좀 짙게 좀 형성이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FOMC 이후 그 결과,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금리 인상 시그널이나 아니면 로드맵을 어떻게 제시를 하는지, 그리고 이번에 이제 옐런 연준 의장 청문회, 그러니까 그 이제 뭐 기자회견까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시장이 힌트를 좀 찾고 나서 방향성을 잡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뭐 내부적으로는 외국인들 수급이 어제 이제 뭐 현물, 선물 다 돌아선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들 선물 쪽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프로그램도 좀 우호적으로 좀 작용을 했는데, 물론 이제 차익 거래에서는 매도가 좀 나왔지만 비차익 쪽에서 한 18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온 부분들도 프로그램도 좀 우호적이다. 근데 사실 이제 우리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외국인들 수급은 아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이제 외국인들이 그 연초부터 이제 꾸준하게 국내 시장을 사줬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왔었던 부분들이 있고, 잠시 수급이 멈추는 그 와중에 이제 시장이 조정받은 것도 사실인데, 그 와중에 지속적으로 정말로 매도가 나오는 거는 사실 기관이거든요. 6월 달만 놓고 보더라도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한 1,300억 이상 정도 매수를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쪽에서 지금 한 1조 이상, 1조 한 3천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투신을 비롯해서 금융투자 그리고 은행 쪽, 특히나 이제 금융투자랑 은행 쪽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이제 뭐 그 매도세가 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 물론 이제 투신 쪽 같은 경우에는 수급을 좀 보면은 펀드 환매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에서는 좀 벗어나는 움직임들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 왜 이렇게 금융투자 쪽에서 좀 팔고 있는지 개인적으로도 좀 의문인데요. 어쨌든 기관의 힘이 좀 뒷받침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는 역시나 시장이 뭐 탄력적으로 움직이기에는 조금 쉽지는 않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망 심리가 좀 짙은 가운데 저점을 좀 확인해가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 주가 지나고 아마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 정도에는 시장에서 가장 많이 이슈 또는 이제 뭐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하자라는 코멘트가 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관망 심리가 짙고 저점을 확인하는 이 과정 속에서 2분기 실적에 대한 그 관련된 종목들 그쪽으로 좀 그 포트폴리오를 좀 변화시키는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외국인이 아니라 기관이다라는 의견과 함께 현재 같은 시장 상황 속에서는 호실적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전략까지 함께 세워주셨습니다. 현재 시장 답보 상태이다라고 시장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뭐 제일 중요한 건 반등 자체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추가적으로 레벨이 뭐 바로 빠져서 뭐 2천선도 이탈하고 뭐 이런 상황은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반등을 시원하게 줄 수 없다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그 반등 모멘텀은 언제 나오느냐? 일단 FOMC 결과물 확인해서 이번에 뭔가 금리 인상 시그널이 생각보다 좀 약하다. 그래서 뭐 이거 뭐 별로 걱정할 필요 없겠다. 그리고 그리스 문제 잘 해결되는 거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확실하게 6월 달까지 지표를 보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추경을 좀 정부가 빚을 지더라도 공격적으로 편성해 보겠다라는 뭐 이런 동력까지 나와야 뭔가 좀 시원스러운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준비되기 전까지는 현재 답보 상태, 뭐 개별 종목의 움직임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대외적으로는 FOMC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어야 되고 또 국내에서는 추경이 좀 더 박차를 가해져야 된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재 같은 시장 상황에서는 종목군별로 차별화 현상이 계속 진행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좀 더 종목별 이슈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국내에서 대표적인 인터넷주라고 할 수 있는 네이버와 다음 카카오 흐름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그동안 낙폭이 과대했던 걸까요? 외국계 창고를 통해서 꾸준하게 연일 매수가 유입되면서 다시 그 반등
반등세를 시현하고 있고 반면에 다음 카카오는 잘 올라가다가 또 미끄러지고 있네요. 예.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뭐 네이버랑 그다음에 다음 카카오 자체가 이제 SNS 쪽 포털 이쪽에 이제 뭐 공통된 사업군을 좀 형성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한쪽으로 수급이 좀 쏠리면 롱숏 전략이 좀 나오는 그런 흐름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아시는 것처럼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해외 쪽에 포커싱을 두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다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쪽에 이제 포커싱을 하고 있다. 물론 이제 네이버가 해외 쪽에 그러니까 해외 쪽으로 사업을 계속 넓히려고 하는 이유가 뭐 국내의 점유율을 압도적으로 갖고 있고 그거를 발판으로 해외 진출하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 그 다음 카카오의 그 점유율을 무너뜨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 이제 해외 쪽을 공략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부분 지금 뭐 기사나 아니면은 두 기업이 하고 있는 그 이제 사업 자체가 너무 겹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결제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컨텐츠 또는 이제 뭐 VOD 아니면 이제 뭐 게임들 이런 부분들이 다 겹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국내 가입자가 추가적으로 증가를 하기보다는 아무래도 해외 쪽에서 가입자가 좀 증가될 가능성이 좀 높은 네이버에 좀 손을 들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게임 영향력이 앞전에 이제 뭐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었던 부분들이 그 중간에 이제 게임 수수료 부분들을 이제 가져가는 그런 구조였는데 탈 카카오 게임들이 상당히 선전을 한다라는 부분들도 일단은 뭐 카카오에는 좀 다음 카카오에는 부담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뭐 수급이나 아니면은 뭐 모멘텀을 봤을 때는 두 기업 중에 하나만 뭐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다음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신사업들이 얼마나 좀 잘 먹히는지 그 부분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한 25일 정도로 좀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좀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네이버 페이 그러니까 뭐 은행이랑 그다음에 카드사 이쪽 연합을 해서 이제 뭐 시행을 하는 그러니까 뭐 서비스를 실시를 하는데 이 부분들이 얼마나 좀 흥행을 하는지 이것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 신사 부분이 실적 가시화가 돼야 장기적으로 주가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네이버와 다음 카카오 중에서는 네이버에 한 표를 더 던져주셨습니다. 위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저는 투자 의견으로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에 하고 있는 오토 서비스, 인터넷 은행 다 좋은 얘기인데 네. 언제 될지 모르고 수익도 언제 날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신기루를 쌓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네이버는 과거엔 제가 좀 매수에 가까운 의견을 드렸는데 최근 뭐 추이를 놓고 보게 되면 또 글로벌 SNS의 동향도 마찬가지니까 뭐 투자 의견을 좀 관망, 보유 정도로 좀 낮출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라인이 관망 정도인데 다음 카카오 의견은 뻔하다라는 거죠. 여전히 저는 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와 다음 카카오 두 종목 모두 다 보수적인 접근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특히나 다음 카카오는 비중을 축소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계시는데요. 어쨌든 이런 시장 분위기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뭐 불확실성이 확 해소가 되면서 차라리 악재가 된다면 그나마 나을 것 같다라는 분위기마저도 형성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버텨줄 만한 종목은 있겠죠. 예, 사실 뭐 시장이 흔들리는데 그 와중에서도 뭐 흔들리지 않는 종목 또는 이제 흔들려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가장 뭐 단순한 뭐 모멘텀은 역시나 이제 뭐 실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뭐 앞서 이제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에 이제 실적 관련된 기업들 좀 호실적이 좀 예상 컨센서스가 좀 높아지고 있는 기업들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 중에 하나 이제 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이제 MDS 테크라는 기업입니다. MDS 테크 이제 국내 인베디드 솔루션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거의 이제 뭐 독보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이제 좀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2분기 실적 컨센서스도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일단은 뭐 매출이 큰 폭으로 좀 증가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영업이익은 일단은 소폭 좀 감소를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는 있지만 어쨌든 매출이 증가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조금 더 이제 프리미엄을 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하반기로 더 갈수록 매출이랑 영업이익이 추가적으로 증가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자동차 그리고 최근에 뭐 무인 항공 그다음에 항공 우주 산업 관련 종목들이 이제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인베디드 솔루션이고 그다음에 뭐 국방 쪽으로도 이제 뭐
그 이제 레코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유효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투신 수급이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투자 유망주로 좀 손색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 실적은 배신하지 않군요. 역시 실적 모멘텀을 갖고 있는 MD스테크도 유망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참고해서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위즈인베스트의 김영철 팀장 그리고 김종효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